연봉은 하위 25%가 6,700만원, 중위값은 9,150만원, 상위 25%는 1억 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봉도 높고 전망도 밝은 직업 대망의 1위. 연봉이 높아도 앞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직업이라면 선뜻 선택하기가 어렵겠죠. 반대로 연봉도 높은 편인데 앞으로 10년간 일자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임금 직업 포털의 직업 정보를 바탕으로 연봉도 높고 전망도 밝은 직업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의 순위는 2025년 해당 직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난 중위 연봉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중위 연봉이란 조사 대상자를 연봉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의 연봉입니다. 전망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직업별 산업 동향과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작성한 한국직업전망의 향후 10년 일자리 전망을 참고했습니다. 개인의 경력과 근무처, 기업 규모에 따라서 실제 연봉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업 간 임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봉도 높고 전망도 밝은 직업은 무엇일까요?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봉도 높고 전망도 밝은 직업 5위. 5위는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빅데이터 전문가라고도 불립니다. 임금직업 포털의 2025년 재직자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가의 연봉은 하위 25%가 5천만원, 중위값은 6,100만원, 상위 25%는 1억 25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수많은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고객이 어떤 상품을 검색하고 어느 단계에서 구매를 포기했는지를 분석합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이상거래나 신용 위험을 예측하고 제조업체에서는 설비가 고장나기 전 이상 신호를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숫자를 표로 정리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를 정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통계와 프로그램을 활용해 패턴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 분석 결과를 경영진이나 현업 담당자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직업에 대한 의외의 사실, 데이터 분석가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숫자 계산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감소했다면 당연히 얼마나 줄었는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신규 고객이 줄었는지, 기존 고객의 재구매가 감소했는지, 특정 상품이나 지역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나눠서 질문해야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컴퓨터 공학이나 통계학 전공자만 진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영과 마케팅, 경제,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사람이 통계와 프로그래밍 능력을 더하면 강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직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전망은 데이터 분석가의 일자리가 향후 10년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련 자료에서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 분석가가 2,821명, 부족률은 14.7%로 전망했습니다. 기업들이 마케팅뿐만 아니라 생산과 물류, 인사, 금융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발전하면 데이터 분석가가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무엇을 질문하며 결과를 어떻게 의사결정에 활용할지 정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AI는 분석을 돕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분석 결과의 의미를 판단하는 역할까지는 완전히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연봉도 높고 전망도 밝은 직업 4위는 공인노무사입니다. 같은 임금직업 포털 재직자 조사 기준으로 노무사의 연봉은 하위 25%가 5,150만원, 중위값은 7천만원, 상위 25%는 1억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노무사는 노동법과 노사관계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부당해고나 징계, 감봉 등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대리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사건도 지원합니다. 하지만 노무사는 근로자의 사건만 맡는 직업은 아닙니다. 기업의 근로계약서와 취업 규칙을 검토하고 임금과 평가 제도를 설계합니다. 또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인사, 노무, 컨설팅도 수행을 합니다. 노동조합과 기업 사이에 단체 교섭을 지원하거나 4대 보험과 급여 관련 업무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노무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공인 노무사가 되려면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이후 정해진 실무 수습을 거쳐 등록하면 공인 노무사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법학 전공자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과 경영을 폭넓게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 난이도는 높은 편입니다. 이 직업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노무사는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 모두 일이 생기는 직업입니다. 경기가 좋고 고용이 늘면 채용과 임금, 근로시간, 산업재해 관련 업무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져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해고와 임금체불, 노사분쟁 관련 업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업무의 종류는 달라지지만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한 역할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반드시 개인 사무소를 개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무법인과 기업 인사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에서도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전망은 노무사의 일자리가 향후 10년간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플랫폼 노동 등 기업이 대응해야 할 노동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 노무사를 직접 고용을 했지만 최근에는 노동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도 외부 자문이나 컨설팅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의식은 높아지고 기업이 지켜야 할 법과 제도는 복잡해지면서 노무사의 업무 범위는 계속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봉은 높고 전망도 밝은 직업. 3위는 수의사입니다. 임금직업 포털의 재직자 조사에 따르면 수의사의 연봉은 하위 25%가 6,225만원, 중위값은 7천만원, 상위 25%는 9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무사와 중위값은 같지만 하위 25%의 임금이 더 높아 이번 영상에서는 수의사를 3위에 배치했습니다. 자, 수의사라고 하면 대부분 강아지와 고양이를 치료하는 동물병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소와 돼지, 닭과 말 같은 산업동물을 진료하고 동물원이나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수의사도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되는 가축과 축산물을 검사하고 조류 인플루엔자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동물 전염병의 방역과 검역도 참여를 합니다. 동물용 의약품 백신을 개발하거나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수의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수의사가 되려면 수의과 대학에서 수의학과 2년, 수의학과 4년, 총 6년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후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해부와 생리, 양리, 병리뿐만 아니라 내과와 외과, 감염병과 공중보건까지 폭넓게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이 직업의 의외의 사실, 수의사는 동물의 건강만 책임지는 직업은 아닙니다.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을 막고 우리가 먹는 축산물의 안전을 지키는 공중보건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원헬스라고 합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의사는 의사와 방역당국, 환경 전문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기관과 연구소, 제약회사, 식품회사, 사료회사, 동물원, 검역기관 등 진출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 직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전망은 수의사의 일자리가 향후 10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인 가구와 고령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아픈 동물만 치료했다면 최근에는 정기검진과 예방접종, 치과진료, 재활치료 등 진료 영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물 전염병과 식품안전,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검역과 방역, 공중보건 분야에서도 수의사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연봉도 높고 전망도 밝은 직업 2위는 항공공학 기술자입니다. 임금직업 포털의 2025년 재직자 조사 결과 항공공학 기술자의 연봉은 하위 25%가 5,500만원, 중위값은 7,500만원, 상위 25%는 9,850만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항공공학 기술자는 항공기를 설계하고 개발하며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항공기의 전체 형태를 설계하기도 하고 날개와 동체, 착륙장치, 조종 시스템과 같은 특정 부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행 중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분석하고 추진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업무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항공공학 기술자는 항공기 정비사와 자주 혼동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항공기 정비사는 현재 운항 중인 항공기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품을 수리해 비행 안전을 유지합니다. 반면 항공공학 기술자는 새로운 항공기와 부품을 설계하거나 기존 항공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정비사가 현재 운행하는 비행기의 안전을 책임진다면 항공공학 기술자는 앞으로 만들어질 비행기와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이 직업에 대한 의외의 사실, 항공공학 기술자가 여객기만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용기와 헬리콥터, 드론과 무인기, 도심 항공교통 기체, 로켓과 우주발사체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관련 학과가 항공공학과보다 항공우주학과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항공기와 우주발사체는 환경은 다르지만 공기역학과 추진, 구조, 제어 등의 공학 원리를 공유합니다. 전망은 어떨까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전망은 항공공학 기술자의 일자리가 향후 10년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항공산업은 기계와 전자, 정보통신, 소재,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첨단 산업입니다. 최근에는 드론과 무인기, 우주발사체와 위성, 도심 항공교통 분야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우주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관련 기업과 기관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연봉도 높고 전망도 밝은 직업 대망의 1위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같은 임금직업 포털의 2025년 재직자 조사 기준으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연봉은 하위 25%가 6,700만원, 중위값은 9,150만원, 상위 25%는 1억 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5직업 가운데 중위 연봉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의 회계와 인사관리 프로그램, 금융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쇼핑몰, 업무용 협업 도구와 각종 모바일 서비스가 모두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합니다. 먼저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의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후 코드를 작성하고 여러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한 뒤 테스트를 통해 오류를 수정합니다. 출시 이후에도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며 프로그램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이 직업에 대한 의외의 사실, 개발자는 혼자 컴퓨터 앞에서 코딩만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기획자와 디자이너, 데이터 분석가, 보안 전문가, 고객사 담당자와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코드를 잘 만들어도 사용자가 필요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면 좋은 결과물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하고 팀원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또 한 가지의 문제, AI가 개발자를 대체할까요? 생성형 AI가 코드를 작성하면서 개발자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로 AI는 간단한 코드를 만들고 오류를 찾으며 반복 업무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단순한 코드의 모음이 아닙니다.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기존 시스템과 연결하며 개인정보와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AI가 만든 코드가 정확하고 안전한지 검토하는 역할도 개발자가 담당합니다. 결국 AI가 개발자를 대체하기보다는 개발자의 업무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앞으로는 AI를 활용해 더 빠르게 개발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발자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직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전망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자리가 향후 10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거의 모든 산업에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를 기존 서비스와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고 반복적인 코드 작성은 AI와 자동화 도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코드만 할 줄 아는 사람보다 AI와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를 함께 이해하는 개발자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직업들의 중위 연봉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위 데이터 분석가 6,100만원, 4위 농사 7천만원, 3위 수의사 7천만원, 2위 항공공학 기술자 7,500만원, 1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9,150만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순위는 인터넷에 올라온 일부 고소득자의 사례나 제가 임의로 추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임금직업 포털에 2025년 재직자 조사에서 제시된 중위 연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업 전망 역시 한국고용정보원이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과 산업 자료, 재직자 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작성한 한국 직업 전망을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금 자료는 직업별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종사자의 연봉을 그대로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경력과 근무처, 기업 규모에 따라 실제 소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연봉이 높고 전망이 밝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좋은 직업인 것도 아닙니다. 높은 연봉에는 긴 교육 과정과 자격시험, 지속적인 공부와 높은 업무 난이도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연봉 숫자만이 아니라 내가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지입니다. 오늘 소개한 5직업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다음에도 신뢰 있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직업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뉴스가 궁금하시다면 장기자의 내일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